앞의 내용과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밀도입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며 단위로는 로우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밀도는 공기의 밀도와 물의 밀도가 자주 출제되는데 물의 밀도는 4도씨를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4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g/ml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1000kg/m세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에 반해서 공기의 밀도는 1.3g/L, 즉 1.3kg/m세제곱으로 물의 밀도에 비하면 한없이 작습니다. 따라서 계산 문제에서 공기의 밀도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생략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비중이란 공기의 밀도와 해당 물질의 밀도의 비 혹은 물의 기준으로 본다면 4도씨의 물의 밀도와 해당 물질의 밀도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지만 문제에 비중이 주어졌을 때는 단위를 붙여서 어떤 단위를 붙이냐면 밀도의 단위를 붙여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 자체에는 단위가 없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점성계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성계수란 점성으로 인한 저항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포이즈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이때 포이즈 단위는 g/cm 곱하기 세크를 표현합니다. 자, 이 포이즈 단위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되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밑에 있는 여러가지 단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점성계수는 점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저항이 큰지, 즉 점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점도는 온도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와 액체에 대해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의 점도는 같이 커지게 되고 반대로 액체의 점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때는 기체의 점도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겨울철과 여름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름철의 온도는 매우 더워서 습한 기운이 엄청 느껴집니다. 마치 끈적끈적한 기분이 들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점도는 커진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액체는 점도가 낮아진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측에 있는 비중량과 비체적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째에 있는 동점성 계수입니다. 자, 동점성 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준 값으로 스토크스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준 값이라고 하며 스토크스는 센치 세제곱 퍼 세크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힘 부분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량과 분자량은 학생 때 이것도 배웠던 부분인데 원자량을 알고 계신다면 분자량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를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원자량은 탄소의 원자량을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비교해서 나타낸 값으로 원자량과 분자량은 단위가 없지만 문제에 따라서 단위를 붙여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적어드린 부분 암기해야 할 필수 원자량은 대기환경 기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원자량이기 때문에 이 원자량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마그네슘, 황, 염소, 칼슘은 더욱더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며 만약 이것이 암기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포스트잇이나 서브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에 적어서 계속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량을 암기했다고 가정한 후에 분자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는 21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암모니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4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원자량, 다 정정할게요. 암모니아의 원자량은 14입니다. 그리고 수소 하나의 원자량은 1이기 때문에 지금 수소는 3개가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14 플러스 3 곱하기 1을 하게 돼서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출제되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CO2,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탄소의 원자량은 12이며 산소의 원자량은 16입니다. 하지만 산소는 두 개의 원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16, 그 다음에 탄소의 원자를 더하게 되면 44라는 분자량을 갖습니다. 나머지의 분자식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도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바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앞에 원자량을 확실히 암기하신 후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측에 있는 핵심 키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의 분자량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기는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소는 약 78에서 79% 정도 함유량을 갖고 있고 산소는 21%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N2의 분자량, 질소의 분자량은 질소가 2개 있기 때문에 14 곱하기 2인 28이 되고 함량은 0.79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의 분자량은 산소 원자가 2개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16인 32, 함량은 21%가 있기 때문에 0.22를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28.8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기의 분자량도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왜 이렇게 값이 나왔는지까지도 알고 계시면 다음에 공부할 때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 농도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농도 표시의 대표적인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몰 농도는 말 그대로 용액 1리터에 용해되어 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따라서 몰 농도는 단위로 하였을 땐 대문자 m을 사용하며 몰 퍼 리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몰에 대한 정의는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지금 밑에 있는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죠. 1몰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몰은 원자량 혹은 분자량 g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원자량, 분자량의 g으로 표시했을 경우에 부피 단위인 표준 단위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2.4 리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리터 앞에 있는 이 S가 무엇이냐 하면 이 S는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단위이며 N에 붙었을 경우에는 실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A라는 단위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문제에 이런 단위가 붙어 있으면 실제 단위를 의미하는구나, S가 붙었을 경우에는 표준 단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1km몰이라는 것은 1몰보다 10의 세제곱 정도 큰 것입니다. 자, 이건 단위 환산에서 했었죠. 접두어에 K가 붙으면 10의 세제곱이 붙습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원자량, 분자량도 g에서 세제곱 커진 kg으로 바뀌게 되고 부피 단위도 마찬가지로 리터에서 세제곱 단위 커진 미터 세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몰은 어떤 원자량을 갖고 어떤 부피량을 갖는지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측에 있는 핵심 키도 제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같이 동그라미를 쳐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몰 농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노르말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노르말 농도는 마찬가지로 용액 1리터에 용해되어 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입니다. 따라서 이때 단위는 N, 대문자 N을 사용하며 EQ/리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돼요. 자, 이때 이 2-에 있는 당량, 그람 당량 구하기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때 포인트는 가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CA2+의 그람 당량수는 2+이기 때문에 원자량 나누기 원자가, 즉 CA 원자량은 40이고 원자가는 2가이기 때문에 20g/EQ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자의 당량은 양이온의 가수라고 했는데 CA2+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0 나누기 2를 해서 50g/EQ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헷갈리는 게 있다면 양이온이나
혹은 음이온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수가 몇인지 파악한다면 충분히 당량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밑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그람 당량 구하기를 한번 해보신 후에 뒤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면 몰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몰농도와 노르말 농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공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몰농도 곱하기 가수를 하게 되면 노르말 농도가 됩니다. 자, 이것은 예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증명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몰에 황산이 존재합니다. H2SO4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노르말 농도로 환산한다면 몇 노르말 농도가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몰의 황산이기 때문에 먼저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일자로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자선을 그어주고 1몰 per 리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몰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황산의 분자량을 계산하게 되면 수소가 2개, 즉 2 플러스 황산이 1개니까 32 플러스 산소는 16인데 4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16을 하게 되면 98g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1몰당 98g이 존재하기 때문에 1몰당 98g의 황산이 존재하게 되죠. 자, 이때 그람수에 대한 것을 가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람 당량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2개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온의 가수가 2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람 당량을 구하게 되면 98 나누기 2 그람 per EQ가 됩니다. 자, 이것은 앞에 있는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이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98과 98이 소거되게 되고 98과 98 소거, 그 다음에 몰과 몰이 소거되고 그람과 그람과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또 분모의 2는 분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1몰의 황산은 2 노르말 농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팁에 관련된 몰 농도 곱하기 가수는 노르말 농도다를 이용해서 쉽게 문제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퍼센트 농도 보도록 할게요. 자, 퍼센트 농도는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부분입니다. 퍼센트, 보통 100분율이라고 하죠. 용액 100ml 혹은 g당 녹아있는 용질의 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ppm의 단위, ppm의 단위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은 ppm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퍼센트 단위보다는 ppm 단위를 중점으로 두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ppm은 파트 퍼 밀리언으로 100만 분을 나타낸 단위로 부피 퍼 부피, 무게 퍼 무게로 표현하지만 용액이 물일 경우에는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대기환경 기사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잊어주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ppm은 100만 분율이며 단위로는 부피 퍼 부피, 무게 퍼 무게를 많이 사용한다 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공학의 기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